안녕하세요. 두각화학 강사 신수아입니다. 지금부터 2025학년도 보잉고 내신 대비 강좌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강좌 소개에 앞서서 제 소개 먼저 간략하게 하고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스타강사 코리아라는 강사 공개 선발 대회를 통해서 두각학원에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대치 두각학원에서 보잉고, 풍문고, 진선여고, 그리고 연합반 내신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대성 윈터에도 출강을 하고 있고 대치 퍼스트인이라는 학원에서 자사고 담당하고 있는 그런 강사입니다. 자, 바로 본격적으로 보잉고 화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본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작년 연합반에서 우리 보잉고 학생을 되게 긴 시간 동안 가르쳤기 때문에 보잉고 화학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비중 먼저 보실 건데 전체 지금 만점이 60점 만점이죠. 여기서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시험 100점 만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잉고는 60점 만점입니다. 별건 아니고 그냥 학교 선생님이 내신 60에 수행 40으로 두셔서 이렇게 60점 만점으로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비중을 보시는데 선택형 40점에 이제 서술형이 20점이거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서술형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주요 특징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시험 난이도는 뭐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시피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평가원 문항 스타일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제가 여기 괄호에 첨언을 하신 걸 한번 보시면 그런 문제를 1번부터 내요. 그러니까 보잉고는 항상 제가 시험 대비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문제를 딱 펼치자마자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아이들이 조금 당황할 법한 그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시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출처 문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지금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 출처로 쓰는 문항, 뭐 예를 들어서 수능 특강 문항이라든지 수능 완성 문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출처 문항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변형이 꽤나 되는 편이에요. 애초에 출처 문항, 그러니까 수능황 문제, 수능 특강 문제 자체가 이미 어려워서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변형을 그렇게 크게 안 하는 편인데 보잉고는 거기서 변형을 더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 엄청 난해하게 변형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휘문고 같은 학교의 경우에는 엄청 막 수학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막 값을 정말 기괴하게 낸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잉고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그 기존의 평가원 문항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우리 시험 문제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답안을 매우 길게 써내야 되는 서술형 문항들을 출제합니다. 우리 보잉고 학생들 중에서 뭐 선배들을 통해서나 아니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작년 기출문제나 재작년 기출문제를 본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서술형이 되게 길게 쓰게끔 나와요. 보통의 학교의 경우에는 단답식으로 써라, 뭐 A값을 구해라, B값을 구해라, 아니면 여기에 사용되는 실험기구 이름을 뭐 간략하게 적어라 이러는데 다 쓰라고 합니다. 항상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의를 다 써라, 과정을 다 써라 이런 식으로 여기도 객관식 문제가 어려우면서 서술형 문제도 되게 시간이 부족하게끔 출제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이제 보잉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한테 들은 건데 선생님이 꼭 서술형 문항에서 상위권을 변별하려고 하신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잉고 학생들이 보통 다 공부를 잘하고 화학을 아무리 어렵게 내도 애들이 다 1등급은 다 이렇게 항상 바글바글 하다 보니까 만약에 1등급이 조금 널널하다 그럼 서술형에서 점수를 막 더 많이 주시고 1등급이 좀 빡빡하다 변별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서술형에서 막 굳이 1, 2점씩 더 깎으시고 때에 따라 막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물론 저희 학생 피셜이긴 한데 제가 시험 문제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채점을 하실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막 다르게 채점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서술형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을 만큼 서술형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잉고 화학 계속 어렵고 뭐 서술형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제가 계속 어려운 부분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보잉고 화학을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저만의 내신 대비 전략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보잉고 화학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줄글로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 학교, B 학교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조금 더 몰입을 위해서 배제고 보잉고? 근데 배제고 보잉고는 출제 스타일이 비슷해서 조금 더 풍문고, 보잉고라고 한번 해볼게요. 둘이 되게 출제되는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풍문고나 보잉고나 뭐 여타 다른 학교들 전부 다 시험 범위는 아마 화학원 1단원일 겁니다. 그래서 교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각 학교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파트는 다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풍문고 같이 완전 내신형으로 출제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체 화학원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해봅시다. 보인고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화학을 조금 공부해본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화학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지 문제풀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출제를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시험 문제는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 공부법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들의 경우에는 막 실험 과정, 실험 기구, 지역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잘 외우셔야 되고 이런 우리 보인고 학생들은 마더텅, 자이스토리 뭐 평가원 문항 이런 거 많이 푸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화학원이라는 과목 자체, 전체 타이틀 자체는 똑같지만 거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보여주면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그냥 여기 다 공부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물론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화학만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영수도 해야 되고 다른 탐구 과목도 해야 되고 너무 바쁜 학생들이다 보니까 저는 저와 만나는 7회 시간 동안만이라도 최대한 알려주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공부해야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우리 학교는 여기가 중요한지 여기가 중요한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힘이요. 출처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맨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출처 문항이라는 표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자, 이 출처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맡게 된 모든 학교에 대한 출처 분석을 저희 연구소 조교들과 함께 이렇게 꼼꼼하게 진행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객관식 1번, 뭐 여기 9번부터 16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단원은 어디 파트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는 뭐 농도에 집중해서 문제를 내는지 화학 식량과 몰에 집중해서 문제를 내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출제 경향은 뭐 개념에 대한 문제인지 모의고사에 대한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써놨고 난이도 그리고 출처 여기가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보시면은 나 이 시험 문제 마더텅에서 똑같은 그림 봤는데 이거 우리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제 같은데 뭐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화학 선생님들은 창작해서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가져와요. 여기서. 그럼 우리 학교가 어디서 가져오는지 알면은 이제 알아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학교마다의 차이점을.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자료로 뿌릴 예정이고요.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보기 쉽게끔 학생들한테는 이런 형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작년 보인고 학생들도 다 받아갔던 자료예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단을 2개로 나눠서 왼쪽에는 전년도 뭐 예를 들어서 보인고 객관식 1번 문제. 그럼 그 1번 문제의 출처로 의심되는 유사한 문항. 여기다가 뭐 해설도 써놓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도 있고 위에는 출처 정확하게 뭐 2019년도 수능 특강 과학탐구 영역 화학의 뭐 3번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럼 잡지책 읽듯이 보시면서 우리 학교는 뭐 수능 특강에서 많이 내는구나. 우리 학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내는구나 라고 알아봐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보인고에 대한 특징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저만의 철학, 출처 분석 이런 것들을 다 녹여내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틀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커리큘럼인데요. 저희 총 7회 수업이 진행되게 되고요. 6회 정규 수업 그리고 1회 직전 보충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의 시간 동안에는 개념 진도, 문제풀이 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아무래도 지금 화학원 1단원 같은 경우가 개념보다는 문제풀이가 너무 많이 어려운 단원이기 때문에 1회차부터 3회차, 그러니까 커리큘럼 초반에서부터 문제풀이 비중을 한 40% 정도로 제가 뒀습니다. 개념은 여러분들이 아마 화학을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조금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겨울방학 때부터 들어왔을 거고 혹은 화학을 아예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문제풀이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화학을 처음 배워서 너무 어렵다 이런 친구들은 제가 추가적인 클리닉을 당연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죠. 1-2단원을 먼저 나가고 그 다음 1-3단원, 그 다음 1-4단원이 보이실 텐데 여기는 제가 왜 3회차에 넣어놨냐면 이 파트가 학교 바이 학교가 되게 심해요. 학교마다 차이점이 되게 심한 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계약하고 학교 좀 선생님 수업 듣고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에서 어디를 강조했는지 어떤 예시를 언급했는지를 제가 정확히 들어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가 조금 쉬워서
풀어서요. 3회차에 넣어놨습니다. 어려운 걸 먼저 체화시킨 다음에 쉬운 좀 암기 내용들을 학습하는 식으로 전체 커리큘럼을 한번 짜봤고요. 4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계속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괄호 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화학을 공부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5개념이 생기기가 정말 쉬운 파트입니다. 그 5개념을 잡아주는 게 강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념 20% 안에서는 5개념 잡고 제대로 암기하고 있는지, 헷갈릴 만한 내용들 제대로 잡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 겁니다. 7회차는 직전 보충이 들어가게 될 거고, 당연히 1회차부터 7회차까지 모든 수업은 학교 특징, 그 선생님의 특징, 그리고 보인고 출제 경향을 100% 반영한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수업에 대한 타임테이블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데, 수업 시작 전 1시간 자율 클리닉이 있고 수업 종료 후 1시간 강제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 자율 클리닉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자유롭게 1시간 먼저, 우리 학교 보통 3시 반쯤에 끝나잖아요. 근데 수업은 6시에 시작하니까 미리 와서 뭐 못했던 숙제를 다 하고 간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1시간 전에 온다거나. 왜냐면 저는 6시 수업이면 한 4시부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든지 와서 저한테 많이 뽑아가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수업 시작하고 10분 동안 복습 테스트를 보고요. 50분 동안은 과제에 대한 문제풀이, 그리고 개념 토대를 잡는 시간을 갖습니다. 2교시 때는 문제풀이 팁을 제가 전달해주고, 3교시 수업에는 그 문제풀이 팁을 실제로 체화하는 시간, 그 문제풀이 팁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복습 테스트 점수가 낮거나 그 수업 전반에 대한 성취도가 너무 낮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1시간 동안 강제 클리닉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자료는 그냥 간략하게 길게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하니까요. 자, 자료 1번 진도교재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워크북도 이렇게 생겼는데, 워크북의 조금 특이한 특징은 문제풀이 팁 키워드가 전문항 상단에 제공된다는 점. 그럼 문제를 풀다가 선생님이랑 배웠던 그 수업 시간에 문제풀이 팁이 잘 떠오를 수가 있겠죠. 복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워크북입니다. 그다음에 3단원 손필기 미니북은 요거 이미 받은 친구들 있을 텐데, 지금 무료 배부 중이라서 받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냥 손필기, 수업 시간에 대한 전반의 내용을 제가 손바닥보다는 조금 클까요? 한 A5 사이즈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그런 손필기 미니북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해드렸던 출처 분석집 당연히 나가게 될 테고, 그리고 타임어택 훈련지라고 해서 이제 타임어택, 그러니까 뭐 1분 안에 뭐 30초 안에 풀어내야 되는 그런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엄청 큰 시계를 여기 빔 프로젝터에 띄우고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타임어택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전 포인트. 제가 생각했을 때 보인고 시험에 무조건 나올 것 같은 포인트를 저는 아이들이 좀 김새지 말라고 직전에만 보여줘요. 직전에만. 2회차부터 6회차까지의 그 정규 수업 동안에는 그냥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을 하다가, 이거는 몰랐지? 약간 이런 내용들은 직전 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이 보인고 학생이 직보 때 한 것들이 다 나왔어요 이러면서 말을 해줘서 뿌듯해가지고 한번 여기다가 수록을 해봅니다. 자, 관리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관리, 당연히 무료 추가 수업 1대1 밀착 케어를 하는 강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 개별 관리 톡을 통해서 이제 추가적인 자료라든지 질문을 받고, 그리고 일일 피드백을 정송하는 그런 관리 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전후 클리닉 1시간이 있고 모든 수업 결과는 학부모님들께 SMS로 발송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저만이 하는 그런 관리,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관리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쉬지 않고 하고 있는 강사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업 영상을 다 합치면 한 1000개가 넘더라고요. 제가 중등 과학부터 고3 과학까지 다 가르쳤던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거를 제 카페에다 다 올려놨는데 수강생들한테 그냥 다 무료로 오픈을 하니까, 그러니까 화학원의 1단원 이외에도 다른 과목들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거나 미리 예습을 하고 싶거나 뭐 궁금하다 이런 친구들은 얼마든지 들어오셔도 되고, 유튜브에 제 프리 영상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새롭게 들여온 문제풀이 관리인데 우리 학생들이 화학을 공부하다 보면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거예요. 제가 최대한 그 질문을 다 수업 시간에 받아주고 싶어도 만약에 숙제가 한 70문제 정도 되면 가끔 가다가 40문제 정도를 질문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5명의 학생들의 질문을 다 합쳤을 때 한 뭐 40문제 정도가 되면 그 40문제를 3시간 안에 절대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거는 그냥 풀이 영상으로 대체를 하면은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25년 올해 방학 특강 때부터는 이런 요청지를 학생들한테 뿌렸습니다. 신수화학 문제풀이 요청지 매주 숙제와 함께 제출을 하는데 모르는 문제를 여기 전부 다 적고 여기엔 저에 대한 뭐 요청사항을 적고 뭐 이름 그리고 뭐 이메일 주소 그리고 뭐 본인이 느끼는 과제 난이도 본인이 느끼는 수업 난이도를 체크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과 과제에 대한 난이도를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질문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찍어줍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 열광하는 자료 중에 하나예요. 찍는데 물론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해설지 뒤적이고 클리닉 막 먼 길을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클리닉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모르는 거에 대한 질문을 최대한 클리닉으로 제가 받아주곤 했었어요. 근데 참석률이 좀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영수 클리닉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치 화학은 조금 탐구 과목이니까 아이들이 클리닉을 좀 덜 올 수도 있겠다. 클리닉을 안 오면 또 점수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수백 개의 영상이 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제 수강평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하고 싶었는데 지금 벌써 강의가 20분이 넘어가고 있어서 제 수강평에 대해서 혹은 성적 상승 사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이 QR코드로 들어가시면은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시간표는 우리 보인고 토요일 10시부터 1시까지 수업 진행하게 될 거고요. 3월 1일에 1단원 내신 집중 특강, 무료 특강을 진행합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두각학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슬라이드네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